네, 그러면은 바로 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냐면은 갑자기 이제 다시 롤즈를 정리하니까 이런 생각 드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저 롤즈가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겠어. 근데 도대체 이 원칙은 누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원칙은 왜 필요한 거야? 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가적으로 학습지를 좀 정리된 걸 드리고요. 그거 조금 참고하라고 거기 나와 있긴 하지만은 좀 참고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뭔가 칠판이 안 적어졌지만은 롤즈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느냐? 정의의 원칙은요, 이 사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은 사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 롤즈가 바라보기에요. 사회는요, 롤즈는 여기서 이것을 기본 구조라고 하는데,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조에 따라 개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따라 개인의 인생이 바뀐다.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사회 구조에 대입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양반이 있던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삶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양반으로 태어났으면은 공부하면서 성인이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농부로 태어났으면은 그냥 농부로서는 농사 짓고 생활하는 것이고, 여기 시스템에는 이렇게 일상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이 막혀져 있었으니까. 혹은 수드라. 인도에서 제가 수드라로 태어나면은 제가 능력치가 아무리 좋아도요,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상 저는 그냥 평생 불가촉 선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이제 이런 거랑 더불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부분의 서양을 비롯한 우리 동아시아에서 채택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사회 기본구조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롤즈가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정의의 원칙은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따라 개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제 이 기본 구조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무지의 베일 이야기 있었잖아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람들은요,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을 모르는 상태로 협상이 임해요. 근데 이 무지의 베일이 말하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른다는 거랑 모든 정보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무지의 베일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대한 정보들을 차단하지만은 특정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사회의 필요성이랑 더불어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협동하면요, 더 좋은 삶을 산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운막 짓고 수영장 짓고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조회수는 많더라고요. 조회수는 높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면은 동물도 잡아야 되는데 혼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도 못 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끼리 협동하면은 더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요,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무지의 베일은 모든 조건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협동했을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야기했지만은 합리적 경제는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원의 배분 관련해서는 불일치하다는 거죠. 왜냐? 다들 많이 갖고 싶어 하니까. 홉스 같은 경우는 자원은 유한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따라서 그 결과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는 다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뭐야 여기 자석이 있네? 대박. 다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죠. 자신이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이 롤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론의 목적을 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옹호한다 또한 의미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원의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불일치하는 혹은 뭐 이렇게 상충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롤즈를 미리 공부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롤즈의 정의론이 분배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봤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롤즈의 정의론이 왜 분배정의냐고 하냐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거는 동의. 다시 동의라는 거는 뭐 일종의 만장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만장일치라고 보지만은 반면에 어떤 같이 협동을 해서 나온 산출물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들 많이 갖고 싶어 해가지고요. 이 싸우게 되니까 이 싸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자 라는 이제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이제 다룬 게 이제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순수 절차 정의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시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사회 구조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개인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칙을 합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원칙은요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상충을 해소해주면서 더불어서 인간이 사회복지의 명분으로는 침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증해야 될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정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협정이 임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것을 가정하고 협상에 참가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하게 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롤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 자유의 평등. 그래서 각자는 다른 사람들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들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인인데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칙이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차등의 원칙이다. 근데 조금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기회균등은요 실질적 기회균등이에요. 혹시 기회균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오픈시켜주는 지금의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과 같은 형식적 기회균등과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롤즈는 형식적 기회균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적 자유의 평등은요, 아까 정의로운 서론, 제가 나눠준 학습지의 맨 첫 번째, 그게 정의로운 서론 부분이거든요. 각 개인은요, 사회복지 명분으로도 침해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거이가 부정하는 것은 진짜 이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는 저 진짜 거의 불같이 모든 사람은 불같이만 권리를 갖는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한 요인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될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여기서 나와 있는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특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일종의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합의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선생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배 정의와 관련되어서 이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까봐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 자유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갖는다는 것이 아예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뭐 사유재산 뭐 소유할 수 있는 뭐 권리,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롤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혜택이 될 경우에.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예시들 좀 다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6기가 있고요, 7기가 있고요, 8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이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기랑 7기랑 8기가 풀 학교에 있는 잡초를 뜯고요, 거기에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시다. 근데 여기엔 첫 번째 n분의 1 한다고 쳐요. n분의 1 한다고 쳤을 때는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3만 가져갈 것 같아요. 두 번째, 한 방 훔준다. 고선조 정의로 따른 거죠. 고선조 정의로 따른 건데 8기는 여러분들보다 한 살이 젊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팔팔해. 8기라서 팔팔한가? 오. 8기는 팔팔해가지고요. 한 10억 정도의 이제 풀을 뜯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5톤 정도의 풀을 뜯어요. 근데 6기는요, 힘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저도 이제 슬슬 이제 관절도 아프고요. 이제 좀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1밖에 못 가져가요. 이때 n분의 1과 하나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롤즈가 택할 것은요, 이거라는 거죠. 왜냐? 최소 수혜자. 가장 적게 가져가는 6기가요, 불평등하잖아요. 이렇게 가져가면 이거는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가져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3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3.1만큼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6을 가져가고 뭐 8기가 9를 가져가든 그거는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시 또다시 3 마이너스 알파라고 쳐요. 여기서 뭐 알파는 뭐 0이 아닌 실수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2.9999를 가져가면은 이 8기가 100을 가져가든 7기가 10을 가져가든 롤즈는 아니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소 수혜자가 말하는 최대 혜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똑같이 가져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 이게 이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오, 왼손으로도 글이 잘 써지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 좀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기 학습지에 달아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 롤즈가 말하기에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유자산이에요.
공유자산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팔기가 팔팔하거나 이제 힘이 세거나 돈을 많거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팔기가 원해서 갖고 태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그냥 우연성이에요. 우연한 요소들. 이 우연한 요소들은요,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협동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거는 일종의 우연성으로 이거는 협동의 산출물이라는 거예요. 협동의 산출물. IQ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거는 너가 스스로 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동해서 버는 거야. 그래서 최소 수혜자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이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공유자산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우연성의 요소들을 통해서 뭐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런 것의 여부는 사람들의 협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한테 각자 지분이 있다는 것이 롤즈가 이야기하는 이 공유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성이 분배된 것, 뭐 누구는 IQ가 130이고 누구는 IQ가 110이고 누구는 IQ가 80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 사회의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하나로 쳐가지고 이제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혜택이 되는 쪽으로 기여를 해줘야 한다. 왜냐 최소 수혜자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너 혼자서 IQ 150이라고 해서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어? 그래 많이 벌었네. 근데 그거 다 너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 적어도 협동의 결과니까 적어도 최소 수혜자한테도 일정 부분의 지분이 있어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참고로 이 공유자산 같은 경우는 수능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요즘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수능에 나오지 않은 요소인데 바로 연쇄효과예요. 연쇄효과는 어떤 거냐면요. 최소 수혜자한테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6을 가져가든 9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가져가는 거니까 이미 이득이 된다. 그래서 롤스가 이야기하는 거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다. 이득이니까 우리가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어. 그리고 대신 차등의 원칙은 이건 자원의 분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기본적 자유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가지는 것이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제 내가 말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롤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은요, 사람들이 적어도 스스로 삶의 목적을 수립하고 뭐 살 수 있게 만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일생일대의 원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고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 원칙들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원칙들은요,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화 같은 것을 협동의 산출물인 재화를 분배할 때는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을 해주면서 차등의 원칙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실질적 기회균등의 예시로서 막 서울대학교 예시하면서 막 대학교의 농어촌 전형이라던가 혹은 막 국가유공자 전형 혹은 뭐 장애자 무대 전형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단순히 뭔가 형식적으로 그냥 뭐 만 21세 이상 지원 가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연성을 고려해서 채용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를 주장하게 돼요. 롤즈는요. 질서정연한 사회는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정의의 원칙이 잘 구현된 사회. 이거는 정의의 원칙이 잘 구현된 사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 구현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회제도가 정의의 원칙들을 잘 구현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사람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잘 실천하는 사회가
내가 보기에는 이 정의요 질서정연한 사회 같아.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야기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이것들을요 사회 제도가 구현하고요. 사람들이 실천하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빨간색이 거의 안 나오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 속에서 협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아실현한다는 것이 롤즈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롤즈가 정의론을 쓴 가장 큰 이유 뭐지? 가장 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삶의 목적을 수립해가지고 자아실현할 수 있을까? 자아실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내가 롤즈가 바라보기에 중요한 거는 사회 제도예요. 사회 제도예요. 이러한 사회 제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이러한 사회 제도는 정의의 원칙을 잘 갖추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의 원칙은 뭘까? 해서 이제 다시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합의를 통해서 나온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의의 원칙까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걸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 정의의 원칙에서 합의되어서 그것이 나타난 결과는 난 잘 몰라.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할 거야. 그럼 뭐 아마 정당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좀 불평등하더라도 스스로 자아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비롯한 정의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요 그 롤즈 시민불복 한번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직을 짧게 설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잠깐 쉬시고요.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강의 듣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그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배워요. 안녕.